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키팡이 앙투안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비행기 아저씨의 이상한 그림. 옛날 한 비행기 조종사는 6살 때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뱅 그림이었죠. 겉모습은 모자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코끼리가 꿈틀거리며 소화되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어른들에게 자랑스럽게 물었죠. 이 그림이 무섭나요? 하지만 어른들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모자가 뭐가 무섭니? 조종사는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보아뱀의 속을 보여주는 그림을 또 그렸죠. 코끼리가 보아뱀 뱃속에 있는 모습을요. 하지만 어른들은 말했어요. 보아뱀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나 역사, 수학 공부나 해라. 그렇게 조종사는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거든요. 마음으로 보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 조종사가 된 그는 어느 날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사람은커녕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었죠. 물은 딱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종사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아주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눈을 비비고 보니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이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날지만 품이 있는 초록색 망토를 입고 황금색 목도리를 두른 아이였죠. 바로 어린 왕자였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은 별, B612. 어린 왕자는 먼 우주 소행성 B612에서 왔습니다. 이 별은 정말 작았어요. 의자를 조금만 옮기면 해가 지는 걸 몇 번이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왕자가 3걸음만 걸으면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었답니다. 왕자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별의 흥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무서운 바오바부 나무 씨앗이 숨어 있지 않은지 말이죠. 이 나무는 뿌리가 무섭게 자라서 별을 뚫고 들어가 산산조각 낼 수 있어요. 왕자는 규칙적으로 청소하는 습관을 지켰죠. 씨앗이 보이면 장미와 규별해서 빨리 뽑아내야 했죠. 그 다음 3개의 화산을 청소했어요. 2개는 활라산이라 아침 식사를 데우는데 유용했고, 하나는 죽은 화산이었지만 왕자는 그것도 정성껏 닦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다시 활동할지도 몰라. 왕자는 무릎까지 오는 작은 화산들을 빗자루로 쓸고 재를 털어냈어요. 왕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으로 물드는 노을을 보는 거죠. 마음이 슬픈 날엔 의자를 조금씩 옮기며 44번이나 노을을 봤답니다. 노을은 아무 말 없이도 왕자를 위로해 주었어요. 노을은 항상 슬픈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준단다. 왕자가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봄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 하나가 싹을 틀더니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피어난 거예요. 4개의 가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장미였죠. 왕자는 장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고 애벌레가 기어오르지 못하게 지켜봤어요.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려 유리덮개를 씌워주었죠. 장미가 에치! 하고 기침하면 왕자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하지만 장미는 허영심이 많고 조금 까다로웠어요. 난 호랑이 발톱도 무섭지 않아. 내 가시로 맞서 싸울 수 있어. 하며 허세를 부리더니 막상 애벌레 3마리만 나타나도 왕자에게 잡아달라고 했죠. 난 아침 햇살이 싫어. 바람막이를 해줘. 물은 미지근해야 해. 차가운 건 싫어.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그치? 어린 왕자는 장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까다로운 말 뒤에 숨은 진심을 몰랐던 거예요. 장미는 사실 왕자를 사랑했지만 서툴게 표현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장미는 말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줘. 행복하길 바래. 이제야 솔직해진 거죠. 여러분의 별에 딱 하나뿐인 꽃이 있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나요? 이상한 어른들이 사는 별들. 어린 왕자는 작은 별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별 325 소행성에 진홍색 망토를 입은 왕이 살았어요. 왕자에 앉은 왕은 왕자를 보자마자 외쳤죠. 아하, 신하가 왔구나. 안녕하세요. 왕자가 인사했어요. 앉아라. 왕이 명령했죠. 왕자가 앉아 왕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보거라. 내 명령은 합리자라 모두 따른다. 하지만 그 별엔 왕과 왕자밖에 없었어요. 명령할 사람도 다스릴 백성도 없었죠. 왕은 혼자 별을 다스리며 별들에게 빛나라고 명령한다고 했어요. 별들은 원래 빛나는데 말이죠. 두 번째 별 326 소행성의 허풍쟁이는 모자를 벗으며 외쳤어요. 오, 나를 숭배하러 온 방문객이로구나. 왕자가 박수를 치자 허풍쟁이는 신이 나서 계속 모자를 벗고 인사했어요. 나는 이 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 별엔 당신밖에 없잖아요. 왕자가 물었어요. 허풍쟁이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박수가 멈추자 금방 시무룩해져 납니다. 칭찬과 박수가 없으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별 327 소행성의 사업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바빴어요. 5260700 아니 739개. 뭐가요? 왕자가 물었어요. 별이지. 난 모든 별을 소유하고 세고 있어. 그래서 난 부자란다. 종이에 적어서 금고에 넣어두지. 별을 가지고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소유하는 거야.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업가는 별을 세느라 밤하늘의 아름다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왕자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왜 권력, 칭찬, 숫자에만 매달릴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걸까?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지구에서 만난 여우와 길들임의 비밀. 드디어 지구에 도착한 왕자는 거대한 장미 정원을 발견했어요. 5,000송이나 되는 장미가 한꺼번에 피어 있었죠. 모두 자기 별의 장미와 똑같이 생겼어요. 빨갛고 한기롭고 가시가 있고.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어요. 내 꽃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라고. 하지만 평범한 장미뿐이었네. 난 평범한 장미 하나와 무릎 높이도 안 되는 화산 3개를 가진 평범한 왕자일 뿐이야. 이걸로는 진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죠. 황금빛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 넌 누구니? 왕자가 물었어요. 난 여우야. 이리 와. 나랑 놀아줘. 나 너무 슬퍼. 못 놀아. 난 아직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어요. 길들인다는 게 뭔데? 여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나는 수십만 명의 여우 중 하나이고 너는 수십만 명의 아이 중 하나일 뿐이야.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네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야. 네 발소리가 다른 모든 발소리가 달라질 거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행복해질 거야. 어린 왕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조금씩 가까워졌죠. 여우가 말했어요. 내일은 오후 4시에 와줘.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질 거고 4시가 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릴 거야. 이게 바로 의식이란다. 시간이 흐르자 여우는 왕자의 발소리만 들어도 행복해했어요. 왕자의 금빛 머리를 보면 밀밭을 생각나서 좋았고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별의 시간, 여우가 울었어요. 왕자가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아니야. 여우가 고개를 젓었어요. 이득을 봤어. 밀밭의 색깔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여우가 속아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단다. 네가 장미를 위해 썬 시간이 장미를 소중하게 만든 거야. 넌 네 장미에게 영원히 책임이 있어.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왕자는 깨달았어요. 5,000송이 장미보다 자기 변의 장미 한 송이가 더 소중한 이유를.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해주고 애벌레를 잡아주고 자랑도 들어주고 투정도 들어준 그 시간들이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길들여진 소중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매일 안아주는 곰 인형, 함께 노는 친구,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반려동물. 그들과 함께한 시간, 그들을 위해 썬 시간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생기는 거고요. 이별, 그리고 밤하늘의 웃음소리.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왕자는 조종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 내 장미가 기다리고 있어. 난 그 꽃에게 책임이 있어. 조종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멀리 가는 거니? 아주 멀리. 하지만 슬퍼하지 마. 왕자가 조종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왕자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아저씨, 별을 선물할게요. 방에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나는 저 별들 중 하나에 살 거예요. 그 중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저씨에겐 웃는 법을 아는 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마다 5억 개의 방울이 모두 웃는 것 같을 거예요. 왕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어요. 그럼 별들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친구들이 아저씨가 별을 보며 웃는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해요. 별은 날 언제나 웃게 만들지 하고요. 그럼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왕자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해졌죠. 내가 별에서 장미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양이 꽃을 먹지 못하게 지키는 나를요. 그럼 아저씨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린 친구니까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노란빛이 번쩍했어요. 어린 왕자는 모래 위에 살짝 쓰러지더니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무겁지도 않게. 조종사는 그 후로도 사막에서 어린 왕자의 발자국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바람이 모래를 날려버려 발자국을 지워버렸거든요. 하지만 조종사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왕자를 생각했답니다. 왕자는 지금쯤 장미에게 물을 주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지 않게 잘 지키고 있을까? 장미는 투정 부리지 않을까? 그러면 별들이 모두 까르르 웃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우리 마음속의 어린 왕자. 친구들, 이야기가 끝났어요.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예쁜 장난감, 높은 숫자, 많은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알려주었죠.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길들여진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매일 안아주는 곰 인형, 함께 노는 친구,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반려동물. 그들과 함께한 시간, 그들을 위해 쓴 시간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생기는 거고요.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진짜 친구가 되는 법, 사랑하는 법, 책임지는 법을요. 오늘 밤 창밖을 내다보며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작게 속삭여보는 거예요. 안녕, 어린 왕자. 너의 장미는 잘 있니? 넌 행복하니? 그럼 아마 밤하늘의 모든 별이 여러분을 향해 까르르 웃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왕자는 지금도 저 별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장미에게 물을 주고 화산을 청소하며 바오바브 나무 씨앗을 뽑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노을을 바라보며 지구에 남겨둔 친구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친구 중 한 명이 되어주세요.